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나름대로 좀 무섭게, 괴기스럽게 한번 꾸며봤는데 전혀 무섭지 않죠? 자, 이제 여름이 됐으니까 오늘은 남양 특집으로 바로 화장실 귀신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조사해 봤습니다. 우리가 사실 혼자서 새벽에 갈 때 가장 무서운 공간이 화장실이죠. 이 화장실에 관련된 괴담이 여러 나라별로 다양하게 있는데요. 아무래도 괴담의 생성에 제일 많은 괴담의 원조로 가장 많은 곳이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화장실 귀신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일본의 화장실은 빨간색 치마를 입은 소녀인 하나코 귀신이 있습니다. 일본의 하나코 귀신은요, 여러 가지 일본 매체에서 있는데, 일단 비주얼은 이렇게 빨간색 멜빵 치마를 하고 있고 하얀색 티셔츠를 입고 있고, 머리는 바가지 머리라고 합니다. 앞에가 이렇게 꼭 일자로 바가지 머리라고 하는데요.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코 느낌이 나는 뒤에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나코 귀신, 혹은 이제 영화 같은 데서는 원래 있는 학생한테 하나코가 빙이 돼가지고 귀신으로 나오는 그런 스토리로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코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보도록 할 텐데, 이 하나코의 이 초등학교 모습이 이렇게 앞머리가 바가지 머리인 이유는 왜 그런 거냐면, 아버지에게, 양아버지한테 많이 학대를 당했었대요. 그래서 얼굴에 흉터가 많아서 그걸 가리려고 바가지 머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코는 생활 자체가 되게 불우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하고, 실존 인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일본에서 바로 1950년대부터 역사가 꽤 오래된 일본 괴담이라고 할 수 있어요. 1950년대부터 쭉쭉 내려왔었는데, 이 이야기가 1980년대에 일본 전역에 퍼지면서 매우 유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초등학생들이 하나코를 불러일으키는, 그 화장실에 혼자 가가지고 하나코를 부르는 그런 식의 일종의 강령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하나코를 부를 수 있냐면, 하나코와 관련된 제일 가장 무서운 짤이 이런 거였어요. 하나코 관련된 DVD도 되게 많은데, 얘를 어떻게 부를 수 있냐면,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가운데서 열쇠 바퀴를 돕니다. 열쇠 바퀴는 악마의 숫자, 13일의 금요일, 그런 거겠죠? 열쇠 바퀴를 돌고 화장실 세 번째 칸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세 번째 칸은 어디서 세 번째냐? 세면대 쪽에서 세 번째다, 왼쪽에서 세 번째다. 사실 그건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세 번째 칸, 혹은 네 번째 칸에 들어가서 똑똑똑 하나코씨 이렇게 부르면 그 안에서 문 안쪽에서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하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코가 이런 식으로, 어머 깜짝이야, 문 쪽에 잠깐만, 나 진심 놀랐어. 아니 문이 바람이 불어서 지금 쿵 해가지고 어떡해. 바람이 그런 건데, 내가 똑똑똑 하고 문에서 누가 툭 한 것 같아서 지금 너무 놀랬어요. 나 진짜. 내가 놀랬네. 잠깐만. 바람 때문에 문에서 소리 난 것 같아요. 하나코씨 하면 똑똑똑 하고 네 하면 이제 네 하면서 질문한 사람을 끌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해보는 것 자체가, 만약에 진짜 하나코씨가 데려갈 수 있는데 이거 무서운데 이거 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쨌든 일본에서 친구들이 담력 훈련으로 한 명씩 들어가서 똑똑똑 하나코씨를 부르는 그런 식의 일종의 이제 귀신을 불러일으키는 강령술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그냥 화장실이 아니라 반드시 3층 화장실. 나 이 사진 무서워서 더 이상 못 띄워놓겠어. 다른 하나코를 띄워놓겠어. 네. 요런 식으로 코스프레 한 것도 있어요. 3층 화장실에 세 번째 화장실에 가서 또 문을 3번 두들겨야 된다고 합니다. 똑똑똑. 그리고 또 역시 하나코씨 있나요? 그러면 또 그 안에서 네 라는 대답과 함께 또 사람을 끌고 간다고 합니다. 이거 너무 무서운데, 아무튼 이래가지고 하나코 귀신은 되게 많이 유명해서 각 지역별로 조금씩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사실 우리나라도 예전에 홍콩 할매 이야기도 지역별로 조금씩 달랐잖아요. 손톱을 보여주면 안 된다, 이빨도 보여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홍콩 할매를 피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랐던 것처럼,
어떤 지방에서는 세면대 앞에 있는 문을 두들겨라. 어떤 지방에서는 그리고 세면대에서 먼 곳까지 다 두들겨야 된다. 그 중에서 한 군데서만 대답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하게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게 하나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코 소녀는 도대체 무슨 일을 당해서 이렇게 귀신이 된 걸까요? 그래서 하나코는 뭐 이런 학교 괴담이나 이런 데서도 주온 감독이 만든 학교 괴담에서도 하나코가 나오고요. 일본의 여러 가지 매체에서 하나코가 나오는데 저희 구글에서 이 사진 찾고 너무 무서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바가지 머리로 한 하나코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 아이는 어떠한 원한을 가지고 귀신이 된 거냐면 첫 번째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코가 방과 후에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괴한을 만나서 괴한에게 화장실 세 번째 칸에서 결국 살인을 당합니다. 근데 살인을 당하는데 죽기 전까지 본인이 살아있은 조금씩 이제 명이 끊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화장실에서 혼자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찾는 사람이 없어서 죽은 상태로 발견될 때까지 그 화장실 그 세 번째 칸에서 방치되어 있었고 그 이제 혼이 원한이 막 깊은 혼이 화장실에 남았다. 그래서 어떤 화장실이든 하나코를 부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일본의 뭐 여러 카더라 통신에서는 그 괴한이 수희 아저씨였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때 무슨 무서운 얘기가 있고 막 그러면 수희 아저씨가 범인이고 왠지 수희 아저씨 중에 한 명은 음침하게 무섭고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수희 아저씨는 착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괴담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하나코는 풀네임도 있습니다. 바로 하세가와 하나코라고 하는데요. 이 하나코는 몇몇 지역에서는 이름이 조금씩 바뀝니다. 나가노 현에서는 유키코라고 부르고 있고요. 치바 현에서는 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코는 심지어 무덤도 존재한다고 하는데 사진은 찾을 수 없었지만 사리타마 현에 어느 학교 쓰레기장에 무덤이 있다라는 소문도 있고 도쿄의 어느 학교 체육관 뒤에 있다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면서 제가 무서워요 지금. 자, 어쨌든 하나코상은 일본에서 너무나 인기가 많은 그런 식의 대표적인 화장실 귀신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건 안 보여드렸죠? 전 이건 뭔가 했어요. 이 아저씨 도대체 뭐를 목에다 맨 거야. 이거는 하나코상이 너무 유행하다 보니까 AV로도 진출해서 딱 봐도 소녀는 아니죠? 그래서 약간 AV물로도 하나코가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일본의 80년대, 90년대를 지냈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지금도 하나코 귀신은 여러 가지 괴담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코 귀신이 어떻게 됐고 어떻게 부르다가 어떻게 죽었대 뭐 이런 식의 괴담은 계속 돌고 있고 너무나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코 게임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게임에서도 나타나기도 하고 영화에도 나타나고 각종 일본 괴담에도 이런 식으로 화장실 귀신 하나코 일본의 화장실 귀신 하나코로 설명을 했는데요. 아까 갑자기 문이 퉁퉁 두들겨서 진짜 진심 놀랐어요. 여러분은 소리 안 들렸어요? 나만 괜히 놀랬네. 어쨌든 마지막으로 그런 괴담에는 항상 퇴치 방법이 있습니다. 홍콩함에도 손톱을 이렇게 보여주지 말고 빨간 마스크도 나 이뻐 했을 때 뭐 대답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코 귀신은요. 퇴치 방법이 진짜 역대급으로 황당합니다. 하나코에게 100점짜리 시험지를 보여주면 퇴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부가 싫었나? 100점 인정 이러고 가는 건가? 이 부분은 아무리 봐도 약간 주작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드는데 바로 이 부분은 어머니들의 개입이 있지 않았을까? 학부모의 약간 거짓부렁으로 공부하게 만들려는 그런 식의 추가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일본의 화장실은 하나코 귀신이 있다면 그렇다면 서양의 화장실 귀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서양은 화장실 귀신이라고는 없고 화장실에서 귀신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강령수 너무나 유명한 블러드메리 귀신이 있었습니다. 블러드메리는 우리가 어렸을 때 빨간색 펜으로 분신사바, 오디세이, 구다세이 그거 했던 것처럼 이제 거울에 귀신을 불러일으키는 것인데 거울을 보고 귀신을 불러일으키는 강령술은 동양에도 물론 있지만 서양에서는 대표적인 강령술이라고 하는데요. 20세기 초에 행해졌던 귀신 소환의식, 뭐 마녀의 의식, 흑마법 뭐 이런 식으로 흑마법에서 이렇게 거울 앞에서 촛불을 들고 있으면 귀신이 보인다. 아니면 자신의 뭐 미래 얼굴이 보인다. 뭐 이런 식의 설들은 되게 많죠.
꼭 이런 거 얼굴 변하는 데서는 항상 촛불이 등장하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전생이 되게 유행을 했었는데 바로 스펀지에서 나는 전생이 악마였어 막 그런 아저씨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촛불을 이렇게 턱 밑에다 놓고 애들이 다 같이 그 애를 보면 그 애 얼굴이 전생으로 변한다. 뭐 그런 거 유행해가지고 진짜 촛불 밑에다 놓고 턱 타는 줄 알았었는데 그런 거 여러분 다 해보셨죠? 그리고 두 번째 전생 보는 건 카메라 셔터로 찰칵 불을 다 꺼놓고 친구를 찰칵 찍으면 거기에 나만 그 아이의 전생을 볼 수 있다. 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건 무서워서 못 해봤어요. 옛날 필름 카메라로 이렇게 필름 없이 찰칵 하다 보면은 변한다. 뭐 어쨌든 서양에서는 이렇게 거울에서 귀신을 불러 일으키는 이런 식의 강령술이 공공연히 행해졌는데 이것이 조금 더 추가돼서 블러드 메리 괴담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 블러드 메리는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귀신으로 이거 화장실에서 부를 수 있다고 하는데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메리라는 여자가 되게 아름다운 여성이었는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필 얼굴이 너무 잔인하게 이렇게 거의 바닥에 긁혀가지고 얼굴이 거의 없어진 형태로 괴기하게 죽고 나서 그 원한이 깊어서 다시 소환이 된다. 두 번째는 이 또 메리라는 아름다운 여자가 이제 강도에게 강간을 잔인하게 당하고 또 살해당해서 그 원한이 있어서 이제 소환이 된다. 계속 이제 하늘로 가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머물면서 소환이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블러드 메리를 부르면 자신의 그런 미래에 대해서 질문을 이제 던질 수가 있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해준다고 하고 또한 블러드 메리가 실제 메리 얼굴이 아니라 내 얼굴로 나오기도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변형이 됐는데요. 자, 블러드 메리 사진을 보여드릴 테니까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저 이 사진 너무 무서워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거울에 이제 블러드 메리가 나타난다고 하죠. 자, 그러면 이 블러드 메리를 화장실에서 소환할 수 있는 방법, 뭐 당연히 방법이 있겠죠. 이것도 역시 지역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일단은 무조건 시간은 12시죠. 아까 하나코도 12시였어요. 예, 무조건 12시에 가야 돼요. 자정 12시, 낮 12시 안 됩니다. 자정 12시에 화장실에 혼자 들어가서 화장실에 불을 끄고 아직 초를 켜면 안 돼요. 문을 닫은 뒤, 잠근 뒤 이제 촛불에 불을 켭니다. 그 다음에 블러드 메리를 촛불 앞에서 13번 블러드 메리, 블러드 메리, 블러드 메리 3번 외친다던가 아니면 13번을 외치면 거울에서 짜잔 하고 얘가 나타난다. 뭐 이런 소환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서 불을 끈 뒤에 거울 앞에서 3번 돌고 초를 킨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3번도 되고 13번도 되면 3번만 외치면 되는 거 아닌가. 3번 외쳐서 안 나오면 10번도 외치면 되지 않을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블러드 메리도 약간 하나코의 변형 같아요. 하나코도 하나코씨 있나요? 툭 들어가서 끌려간다고 하잖아요. 블러드 메리도 소환과 즉시에 죽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블러드 메리가 바로 이렇게 나오면 칼을 들고 나오는 경우가 있대요. 칼을 들고 나오면 반드시 도망가야 한다고 합니다. 칼을 들고 나오면 소환 즉시 죽을 수가 있고 블러드 메리가 기분이 나쁜 상태인 거지. 그러면서 이 거울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왜 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블러드 메리한테 소환을 해서 질문을 한 다음에 질문은 이제 답을 닫고 이제 다시 돌려보내야지만 이제 돌아가세요라고 돌려보내야지만 다시 뒤탈이 없지. 만약에 돌려보내지 못하고 블러드 메리가 다시 우리 집으로 이제 오게 된다면 큰 또 문제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뭐 집안에서 갑자기 전화벨이 울린다던가 TV 채널이 갑자기 팍 켜진다던가 아니면은 혼자 있는데 인기척이 난다던가 외국에는 그런 파라노멀 액티비티 이런 데서 갑자기 뭐 뭔가 막 생기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자, 어쨌든 이 블러드 메리는 이제 외국에서 서양 쪽에서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뭐 블러드 메리의 생김새는 이렇게 머리가 저랑 좀 비슷하네요. 파마한 상태로 길다. 그리고 얼굴의 형태가 거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네, 블러드 메리는 그 미드 슈퍼내추럴에도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주인공과 똑같은 얼굴로 블러드 메리가 이렇게 출연을 했고요. 5화에 나왔었고 그리고 파라노멀 액티비티에서도 블러드 메리를 소환하는 그런 식으로 카메라를 찍은 적이 있었죠. 이 여자의
막내 너무 무섭게 생겼다. 근데 얘네들 자체가 무섭게 생겼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거울에서 블러드메리를 소환하는 거. 그래서 이 블러드메리 같은 경우에는 서양에서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관련된 이런 칵테일도 있더라고요. 이게 블러드메리 칵테일이라고 합니다. 피에 뭐 칵테일 이런 식의 칵테일 이름도 있고, 어쨌든 이 블러드메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명해서 우리나라 유튜버들도 그리고 세계적인 외국 유튜버들도 한 번씩은 꼭 소환해보고, 약간의 주작도 있는 것 같지만 약간 무서운 행동이 나오게 하고 그런 식으로 만드는 카메라 영상 뭐 이렇게 촬영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유튜버가 한 번 이런 소환을 했기 때문에 초등학생 사이에서는 꽤 유명한 그런 화장실 그런 귀신 소환술인데, 뭐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네이버에 남자가 블러드메리 소환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도 있어요. 블러드메리가 남자 괴한한테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남자를 매우 싫어해서 나오자마자 누나를 파먹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쨌든 다소 무서운 블러드메리 소환술. 이게 서양의 화장실 괴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정말 많이 찾아보고 제가 요즘 만난 사람들마다 옛날에 뭐 유행했던 화장실 괴담이 있다고 다 이 얘기밖에 안 해요.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이거 나 때도 있었던 건데,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요.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그러면서 이제 빨간 휴지를 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파란 휴지를 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이거는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데, 이 이야기가 시작이 언제일까요? 꽤 오래됐어요. 이것도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초등학생들이 유행했던 건데, 그때는 70, 80년대는 푸세식이었어요. 푸세식에서 손이 나와서 빨간 휴지와 파란 휴지를 준다고, 권해준다고. 근데 일단 휴지가 없는 상황에서 휴지를 권해주는 것만으로도 좀 스윗한 귀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없어. 뭐 빨간 휴지를 선택하고 파란 휴지를 선택한다고 해가지고 죽이지 않아. 휴지만 주고 놀래키는 게 끝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약간 이야기가 좀 기승전결이 없이 하나코처럼 그렇게 구체적이지가 않다. 자, 그래서 이것을 원형을 한번 알아봤더니 일본의 괴담에서 원형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스네미스 도루라는 사람이 쓴 일본의 도시괴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어디에선가 빨간 종이가 좋은가, 파란 종이가 좋은가, 노란 종이가 좋은가 라고 물어보는 소리가 들린대요. 빨강이라고 하면 천장에서 피의 비가 내리고, 파랑이라고 하면 몸속에 있는 피가 다 빠져나가서 얼굴이 파란색이 돼서 죽고, 노랑이라고 해야지만 죽음을 피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답정 넣어줘. 노랑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괴담은 노랑이 없어. 결국 죽으라는 소린가? 그래서 이 괴담이 조금 변형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아주 옛날 일본의 그런 오래된 학교 괴담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뭐 일제강점기 때 넘어갔다던가, 아니면 워낙 우리나라는 일본의 괴담이 우리나라 넘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빨간 마스크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본에서 유행했던 게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우리나라 화장실 문화의 그 시작을 또한 김종대 민속학과 교수님은 또 역시 일본의 괴담에서 봤습니다. 일본에는 전통 요괴인 그런 연못이라든지 그런 강 같은 데서 사는 가파라는 전통 요괴가 있다고 합니다. 가파는 두꺼비와 거북이의 중간 정도 급으로 생겼는데요. 이 요괴인 가파는 이제 아이들과 노는 걸 되게 좋아하고 개구쟁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옛날에는 제대로 화장실이 없었기 때문에 개울가에서 이를 보고 엉덩이를 바로 천연비대 이렇게 닦는다던가, 아니면 개울가에도 화장실이 많았대요. 그래서 개울가에서 이를 볼 때 이 가파가 막 와가지고 엉덩이를 만진다, 놀래키려고 엉덩이를 만진다, 뭐 이런 거에서 우리나라가 약간 합쳐져가지고 이렇게 쭉 화장실에서 나와가지고 휴지 주는 그런 식으로 섞인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 푸세식에서 나와가지고 화장실 그 휴지 준다는 그 이야기는 언제부터 사라지게 됐냐면, 물을 내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수세식이 되면서 한 90년대 말 정도부터는 다 수세식이 된 거예요. 양변기에는 손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휴지 이야기가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이제 천장으로 갑니다. 이제 천장이 나타나서 천장에서 휴지가 내려와서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뭐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됐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괴담집을 찾아봤더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좀 바뀌었다라는 거. 우리나라는 이거 말고는 딱히 괴담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예전에 들었던 거, 이거 뭐 아마 여러분들도 어머니들한테 들어본 게 있을 텐데 이런 얘기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제 푸세지 화장실 시절에 밤 12시에 하얀색 소복을 입고 그리고 입에 칼을 물고 그리고 거울을 가지고 화장실에 딱 가면 입에 칼을 물고 거울을 봤을 때 그 거울에 미래의 남편이 보인다. 그래서 어떤 한 소녀가 남편이 살짝 보이는 것 같아서 놀래가지고 아이고 하고 떨어졌는데 그 칼을 떨어뜨렸대요, 거울에. 그리고 나서 무서워가지고 집으로 막 갔는데 나중에 훗날 그 일을 잊고 나서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 이마에 이렇게 흉터가 심하게 있는 거예요. 해리포터 같은 흉터. 그래서 이거 흉터 왜 났어? 이랬더니 나 예전에 고등학교 때 자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책상에서 이렇게 그 칼이 떨어져가지고 흉터가 났어. 뭐 그런 식으로 막 소름. 그때 그 여자가 이제 남편 얼굴 보면서 칼 떨어뜨려서 이제 남편 이마에 상처 났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는 있었는데 그 뒤로는 뭐 화장실 괴담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화장실에서 일 볼 때 괴담은 없고요. 머리 감을 때 뭐 내 머리숱이 평소보다 좀 많으면 귀신은 머리 감겨준다던가 뭐 씻을 때 뭐 아무튼 그런 머리 감을 때 머리 뚝뚝뚝 떨어지면은 귀신이 내 머리도 말려주고 가 뭐 요런 거밖에는 저는 기억이 나지 않네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나라 화장실 괴담 아시는 거 있으면 댓글로 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워낙 쫄보라서 무서운 얘기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 괴담 일본, 서양, 우리나라 이렇게 다 각 나라의 화장실 괴담을 알아봤고요. 여러분들도 뭔가 특별한 괴담의 역사라던가 유래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또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안녕!